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수능 한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고려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소위 우리 역사를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고조선이 세워진 시점부터 체크를 해서 반만년이라고 하거든요. 약 5천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도 우리나라인 한반도 지역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구석기, 신석기에 대한 내용도 분명 우리 한국사에서, 수능 한국사에선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보다 반만 년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뭐 대략 반만 년이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던 내용이 약 4천 년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 4천년의 역사를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다고 하면 이번 시간에는 고려니까 약 500년 정도의 역사를 다루게 되거든요. 하지만 고려 역사가 좀 더 최근이기도 하고요. 그렇 이제 또 역사적인 기록이 더 많이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숫자는 지난 시간에 이제 신라가 망할 때까지의 이야기와 비슷한 숫자를 유지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뭐 역사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어떤 게 덜 중요하다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야기가 되고 기록이 좀 더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줄 수 있는 사실은 많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난 4천년 이상의 역사와 오늘 500년의 역사가 이제 비슷하게 수능에선 다뤄진다라고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고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고려는 왕건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우고 후삼국을 통일하면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우리가 고려를 다룰 때 저는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운 기억이 있냐면, 고려는 이제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던 국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란이 쳐들어와요. 거란이 세 차례 쳐들어오게 되고, 이건 이제 최근의 드라마인 고려-거란 전쟁에서 많이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진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거란의 세 차례 침입을 막은 이후엔 여진이 쳐들어오게 되고, 여진을 이제 정벌하기 위해서 뭐 윤관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별무반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진이 쳐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다시 누가 쳐들어오면 몽고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몽고가 쳐들어오게 돼서 이제 우리가 끝까지 항전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항복하게 되고 부마국이 되죠. 그리고 그 몽고가 이제 원나라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나라가 망할 때쯤에는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때 만들어진 신흥 무인 세력인 이성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제 고려를 외부의 침입을 많이 받았던 국가로 이제 저는 인지하고 있고요. 이게 중학교로 넘어가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집권 세력에 의해서 또 달라져요. 처음에는 이제 후삼국 말기였다 보니까 각 지역의 호족들의 힘이 세지거든요. 이 호족들을 이제 포섭하기 위해 왕건이 다양한 정책을 하고, 그래서 그 다양한 정책 중에 뭐 사신간 제도라든지 혹은 이제 결혼을 하는 방식을 했었어요. 그리고 왕치사항을 하사하게 됐었고요. 그렇게 해서 호족이 중심이었는데, 통일을 하고 나니 이제 그들이 문벌 귀족이 되어버렸죠. 문벌 귀족이 되어서 이제 고려의 과거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음서라는 혜택으로 그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만을 품은 무인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 무신정권 시대가 나오게 되고요. 무신정권 시대가 어쩌면 한반도 역사상 가장 살기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역사가들이. 그런 시기를 지나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이제 몽고가 쳐들어오게 되고요. 몽고가 쳐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그 무인 세력들이 버텨내질 못했었어요. 뭐 강화도로 넘어가서 버티긴 했었지만 그걸 버티지 못했었고요. 그 다음에 원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원나라의 힘을 이제 등에
힘을 바탕으로 이제 성장한 세력이 이제 우리는 권문세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권문세족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기철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기철이 이제 뭐 드라마로도 나왔던 기어항우의 오빠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공민왕이 이제 자주정책을 펼치면서 원나라가 망할 때쯤에 우리가 이제 국권을 거의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진 4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진 4대부는 다시 이제 고려를 유지하자는 온건파와 고려 대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이제 급진파로 나뉘게 되고요. 이 급진파가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와 손을 잡고 이제 조선이란 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이 온건파는 두 나라를 섬길 수 없다고 해서 이제 지방으로 가게 되죠. 그 지방으로 가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향후에 이제 사림이란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초기에 보면 이제 이 급진파들이 이제 훈구라는 이름으로 해서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의 갈등이 나올 때 조금 다시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고려라는 나라는 이제 이렇게 외부의 침입도 많이 받았고요. 국가 안에서의 권력을 차지했던 그 지배층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려란 나라가 또 웃긴 게 뭐냐면 고려란 나라는 불교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고려가 망할 때쯤에 신진 4대부는 또 이제 유학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학을 받아들이는 시점이 언제다라고 하면 말 고려 말기가 됩니다. 물론 유학은 이전에 뭐 신라 시대에서도 받아들이긴 했었는데 이제 정확하게 유학 중에서도 성리학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제 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조선이란 나라가 운영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이 지배 세력의 변화가 중요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5개년의 문제를 보면서 한 번씩 고려를 어떻게 수능에서 다루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에는 두 문제가 나오게 되었고요. 4번 문제를 보면 이제 가에 들어가는 가장 적절한 것은 하면서 주제는 태조죠. 그러니까 왕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태조 왕건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민생 안정 정책을 위해서 3년간의 조세와 부역을 면제해 주게 되었고요. 또 서경 보수를 마치고 백성을 옮겨 살게 해서 북진 정책을 했었어요. 이 고려의 꿈은 계속 북진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북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마치 세계사를 배우면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하듯이 고려는 제 과거 고구려라는 나라의 이름을 정신을 이어받는다 해서 고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고구려처럼 넓은 광활한 영토를 얻고 싶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북진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는 향리의 자제를 개경에 살게 하고 기인이라 불렀다. 기인제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광해주 사람 박유를 귀순해 오자 왕시성을 하사했다. 그래서 왕유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그럼 어떤 정책이었냐라고 하면 이제 나라를 한 사람 이제 호족들을 문벌 귀족으로 바꾸는 시점이 되겠고요. 이때가 더불어서 이제 이 지방에 있는 호족들을 이제 개경으로 올려보내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문벌 귀족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호족 통합 정책입니다. 호족들은 각 지역에서 이제 다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이래서 그 호족들을 관리하기가 매우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호족들의 힘이 셌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친명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나라와 친하고 금나라와 이제 사이가 나쁘게 된다라는 건데 금나라를 배척한다는 건데 이건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고 이건 이제 조선시대 인조의 이야기고요. 통상개화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조선 후기에 나오는 거고 반원 자주 정책은 공민왕 때 이야기가 되고요. 민족말살 정책은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이제 고려 시대에 대한 내용이 호족 통합과 반원 자주 두 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고요. 시대적인 배경을 확인한다면 호족 통합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를 보면요. 5번 문제는 시기를 나타내는 문제인데 저는 역사 문제에서 이론 문제가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왕이 탄 가마를 보현원 근처에 이고와 이의망이 앞질러가서 왕의 명령을 거짓으로 꾸며 순건금을 모았다. 이렇게 해서 뭐 여러 신하가 물러났는데 이고 등이 임종석, 이복기, 한례를 죽였다. 왕이 모시던 문신과 환관들도 모두 제거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신 50명이 살해되었고요. 정중부가 왕을 모시고 궁으로 돌아왔다. 이게 바로 이제 무신정변이 되거든요. 그래서 몽골 귀족에서 무신들로 이렇게 권력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이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건데요.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귀주대첩을 먼저 보면 귀주대첩은 이제 거란이 침공했을 때고요. 이자겸에 나는 이자겸이 몽골 귀족의 대표적인 세력이거든요. 이 이자겸의 난이 발생하고 이후에 묘창의 난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묘창의 난을 진압하는 게 김부식입니다. 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는 삼국사기로 잘 알고 있는데 이자겸과 더불어서 몽골 귀족의 가장 대표적인 세력이고요. 이 몽골 귀족이 나중에는 이제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자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묘청에 나는 사실 문벌 귀족, 특히 문벌 귀족에서도 신흥 세력인 서경파와 기존의 세력을 가지고 있던 이제 기경파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까지는 아직 문벌 귀족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이제 미래에, 완전 미래라기보다는 조선 후기에 보면 이제 어떤 평가를 받냐면 이제 조선 역사상 가장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신채호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되게 높게 평가를 받는 일인데 이때 이제 여진이 금나라거든요. 이 금나라가 힘이 세지면서 이제 이제 고려와의 관계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나라를 섬기자 말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나라를 정벌하자라고 했던 게 서경파의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봤던 그 북진 정책으로 이제 여진을 금나라를 정벌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강화도 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몽고가 이제 조선을 쳐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몽고는 기마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강을 잘 못 건너고 바다를 못 건넌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강화도의 천도에서 끝까지 버텼던 거고요. 결국 항복하게 되고 이제 개경으로 환도하고 위화도 회고는 이제 나라가 망할 때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답은 3번이 되고요. 이때가 이제 무신정변인데 강화도 천도를 했던 이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이미 무신정변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2020년에 고려 시대를 다뤘던 문제는 조금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난이도면 충분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2020년 정도 문제 수준이 되어야 이제 수능 문제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후로 점점점 쉬워지는 경향을 명확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2021년 수능 문제를 보면 세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 건데 일단 4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박수경 등과 함께 신검의 군대를 격파하고 후삼국을 통일했다. 태조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는 태조 왕건에 대한 태조 왕건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태조 왕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설명을 옳은 것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채택했다는 건 고려시대 이야기고요. 성종 때 이야기입니다. 사신관 제도를 운영했다는 건 왕건이 했던 일이니까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정도감을 신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정도감은 이제 문신정변
이제 문신 집권기에 나오게 되고 이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충원 때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제를 시행했다는 거 이제 조선 초기의 광종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청해진을 설치했다는 건 장보고가 한 거고요. 이제 신라 후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문제도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보기에서 1, 2, 3, 4, 5번 중에 1, 2, 3, 4번이 고려시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선택하려면 고려시대라는 걸 파악하고 왕건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걸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 어려운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어렵다는 기준은 이제 문제 난이도 자체가 높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최근의 수능 트렌드에서 어려워진 문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문제는 이제 가에 들어가는 적절한 내용인데 이제 고려 시대에 나온 저술 중 민족 자주의식 반영된 것인데 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제 책이 나옵니다. 일연의 삼국유사, 이규보의 동명왕 편이고요. 보기를 보시면 유득공의 발해고, 안정복의 동사강목, 이승유의 제왕운기, 박은식의 한국통사, 백남운의 조선사회 경제사인데요. 이걸 사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좀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암기를 되게 싫어하는데요. 뭐 이제 유득공 안정복 같은 경우는 저는 실학자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은식, 백남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후기에서 뭐 일제강점기 시대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사실 이승유의 제왕운기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 역사적으로는 조금 암기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다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번 문제는요.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몽고가 침입하여 화주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고 몽골이 침입하여 화주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고 조위를 총관으로 했다. 왕이 유인으로 보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고 화주, 정주 등의 여러 지역을 수복하여 다시 본국에 속하게 했다. 이건 공민왕 때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기를 하나씩 보면요. 교육의 국조서, 2번에 정민 변정동감, 3번에 북한산 순수비, 4번에 이자겸의 난, 5번에 이제 회사령인데요. 1번 교육의 국조서는 이제 조선 후기에 나오게 되거든요. 가부개혁 때인가 나오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전민변정동감은 정답이 됩니다. 공민왕 때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북한산 순수비는 이제 신라 진흥왕 때 이야기고요. 이자겸의 난은 이제 고려 초기에 있었던 전기에 있었던 일이고 이게 이제 문벌 귀족의 정점에 있었던 이자겸이고요. 회사령은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일제강점기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대만 따졌을 때 고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고 하나는 되게 고려 초기에 있었던 거, 공민왕 고려 거의 말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정답을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수능에서도 세 문제가 나옵니다. 이 세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보면요. 4번 의종의 공박고로 또다시 가까운 문신들과 술을 마시고 시를 읽다가 되돌아가니 호위 장사 등이 배고픔이 심하였다. 정중부가 나오고요. 이의방이 나오고 이 문신들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무신정변이거든요. 무신정변의 올바른 것은 이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무신정변의 발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1번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은 이제 우리가 개화를 하느냐 마느냐 했던 거는 이제 고종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문을 여느냐, 척화를 하느냐 대한 이야기고요. 강화도 조약의 체결도 고종 때 이야기고요. 홍구와 사림의 대결은 이제 조선 때 이야기인데 조선에서도 중종, 언저리에 있었던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홍구와 사림의 대립에서 이제 사화가 발생하죠. 선비가 화를 입었다 해서 네 번의 사화가 발생하는데 그 사화가 발생하는 예송 전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송 논쟁이라고 하죠. 숙종 때 이야기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목을 몇 년간 입느냐 하는
하는 문제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상복을 몇 년간 입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 상복을 몇 년간 입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효종 다음에 이제 숙종과 숙종의 앞에 있었던 현종 때 이야기고요. 이제 그래서 뭐 두 차례의 황국과 세 차례의 황국과 뭐 두 차례의 예속 논쟁이 있었던 시기의 이야기라서요. 이것도 조선 시대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보면 보기 5개 중에 4개가 조선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걸 파악했을 때 우리가 쉽게 무신정변 고려 시대 이야기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5번 문제를 보면 이제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모습을 옳은 것은인데 다루가치가 왕에게 말하기를 선지, 짐, 사를 칭하니 어찌 이렇게 찬란한가. 왕은 분수를 넘어서려는 것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관례를 따랐을 뿐이요 라고 해명하고 선지를 왕지로, 짐을 고로, 사를 유로 격을 낮추었다. 관직 이름이 여전히 상국과 같은 것을 모두 고쳤다. 또한 충렬왕의 복식도 격하여 자왕포를 지왕포로 고쳤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충렬왕이 나오죠. 약간 충이라는 우리나라의 충이라 왕의 이름에 충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고려 시대에 이제 원나라한테 정벌당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래서 고려 시대라는 걸 파악하고 고려 시대 중에서도 이제 원의 간섭기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 문제 보기를 봤을 때 1번 지게를 발급했고요. 2번 골품제, 3번 아간파천, 4번 지방의 서원, 5번 원의 강요에 따른 공여가 증발되었다라고 했을 때 정답은 5번이란 거 우린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지게를 발급한 건 이제 조선 고종 때 이야기고요. 골품제는 신라, 아간파천은 이제 우리나라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도망간 사건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조선의 고종 때 이야기고 지방의 서원을 설립했다는 건 이제 아무래도 조선에 좀 더 가까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성리학이 들어온 이후의 이야기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원이 아마 소수서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 소수서원에 모셔진 분이 안양이라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고려 때 이제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가져오신 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보기에서 고려를 나타내는 건 하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6번 문제를 보면요.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화면은 고려사전료의 기록인데요. 어떤 내용과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라는 게 나옵니다. 시무 28조는 이제 고려 성종 때 이야기고요. 고려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면 1번 척합이, 2번 대동법, 3번 국자감, 4번 대가야, 5번 장룡영인데요. 척합이는 이제 조선 고종 때 이야기죠. 이제 흥선대원군이 세웠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아니고요. 대동법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선 광해 때 이야기인데 영화 광해를 보면 뭐 대동법을 시행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대가야를 정벌한 건 이제 신라가 진흥왕 때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장룡령을 설치한 건 조선의 정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이것도 이제 매력적 오답이 하나도 없는 이제 보기 5개 중에서 고려 시대를 나타내는 건 하나밖에 없는 문제들이었다라고 해서 2022년도 문제들은 이제 보기에서 1, 2, 3, 4, 5번의 보기에서 우리가 선택하기가 매우 쉽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고요. 2023년과 2024년 수능에서는 고려 관련된 문제가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2023년 문제 왼쪽부터 보면요. 밑줄칠 왕이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인데 호주 사람인 쌍기가 사신 설문우를 따라 고려에 왔다가 병이 들어 돌아가지 못하고 남았다. 왕이 그의 재능을 아껴 호주에 알린 다음 관료로 발탁하였으며 후에 얼마 뒤 원포 항림학사로 승진시켰다. 쌍기가 왕에게 건의하여 과거제를 신설하였다. 이 과거제를 신설한 사람은 고려의 광종이라는 분이고요. 광종은 2가지를 하는데 왕권 강화를 위해서만 합니다.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했던 정책이 뭐냐면 과거제와 이제 노비왕권법이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 보기를 보면 1번 이제 독립문, 2번 별기군, 3번 경국대전, 4번 노비왕
안건법 5번 수선사인데요. 자, 우선 독립문 같은 건 독립협회가 세웠고요. 이제 조선 이제 고종 때 말기에 세웠던 거고요. 별기군을 편성한 것도 이제 조선 말기 이제 저기 누구냐 조선 똑같이 고종 때 이야기입니다. 경국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성종 때 이야기고요. 그래서 1, 2, 3번이 다 조선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정답이란 걸 이제 역사 공부를 조금만 했다면 알 수 있는 거고요. 5번 수선사 결사가 조직되었다는 건데 수선사 결사는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선사 결사 운동이 어떤 거냐면 이제 무신집권기에 이제 진울이란 분이 선종 계통의 새로운 이제 신앙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말했던 대로 제가 저번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제 중학교 역사는 주로 정치를 다루고요. 고등학교 역사는 이제 사회,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을 같이 다루게 되다 보니까 나오게 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수선사 결사가 조직되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수능에 있다는 건 중학교 학생들이 다 마냥 풀 수 없겠구나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답이 되게 명확하게 4번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중학교 수준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보기에서 한두 개씩 어렵게 나오는 게 있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매력적 오답인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이 고려시대에 다루었던 내용이 두 개는 되었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2024년 문제를 보면요. 밑줄친 이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제는 고려를 건국한 이 왕의 무다움. 고려를 건국한 이 왕 태조왕건이고요. 태조왕건의 설명으로 옳은 건 1번 훈요 10조를 남겼다. 2번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3번 평양으로 전도. 4번 사군육진 개척. 5번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는데 훈요 10조를 했다는 게 이제 태조왕건이거든요. 태조왕건이 유언으로 10가지 꼭 지켜야 되는 10가지를 남겼다는 거고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고요. 과거제를 시행한 건 고려의 광종입니다. 평양으로 천도한 건 우리나라에서 평양이 수도가 된 적이 한 번도 내에서 수도가 된 적이 딱 2번 있거든요. 이 고구려의 장수왕 때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북한이 이제 평양을 수도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양이 수도가 되었다라는 건 이제 고구려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 고구려 장수왕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군육진을 개척하였다는 건 세종 때 이야기고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는 건 가부개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보면 이제 보기에서 1, 2, 3, 4, 5번 중에 고려시대 이야기는 2개가 있었고요. 하나가 되게 명확하게 답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0년부터 2024년도 수능까지 총 5년도의 수능을 보면 최근에 고려 시대의 문제가 확연하게 줄어든 상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매력적 오답이 한두 개씩은 있을 수 있다. 그 같은 시대의 매력적 오답이 한두 개씩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려는 이제 사실 앞에서 말했던 외적의 침입이 되게 많았던 국가고 이제 집권했던 당시 정권을 잡았던 세력이 명확하게 바뀌는 시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왕들에서도 조금은 암기할 게 있거든요. 대표적인 왕이 이제 고려를 세운 이제 태조 왕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비왕권법과 과거제를 시행했던 광종, 그 다음에 채성로의 시무 28조가 나왔던 성종, 그 다음에 이제 자주권을 얻기 위해서 이제 반원 정책을 했던 공민왕 정도가 이제 수능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신정변기에 대한 문제가 수능에서 꾸준히 나왔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